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3일 일일 브리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나요? 네, 볼륨을 조금 높여봤습니다. 물가 대비 많이 오른 집값. 어, 물가가 40% 정도 오르는 동안 집값은 100% 이상 올려버렸다. 그래서 집값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책? 해법?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가를 쳐 올려버립니다. 물가를. 야, 집값 많이 올랐다고 찡찡거리지 마. 오케이, 물가도 올려줄게.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내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아우성입니다. 물가, 물가. 잡을 수 있으려나요? 네,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 시청 바랍니다. 자, 매도 물량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오히려 한 주간 주춤하나 싶었더니만 추세보다 더 빠르게 이번 주는 정말 살벌할 정도로 물량이 증가하고 있네요. 38,800개. 자, 요거 후속으로 따라오는 것이 임대차 물량의 증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9,700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세도 마찬가지.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떨어진다면 집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월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물건이 안 팔리거나 전세가 안 빠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조금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전체 임대 물량 17,000개, 아파트 거래량 74건, 뭐 이거 가지고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금요일은 75건으로 예측해요. 여기 74건이었어요. 예측치하고 뭐 크게 뭐 빗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1800건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제가 어제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답글을 길게 적은데 삭제하고 도망갔더라고요. 뜨내기들 댓글 크게 연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에 거래량이 여기 좀 많이 신고되고 있다. 10월에 끝자락에 했던 것들이 많이 신고되고 있다. 그 뭐 대구의 거래 신고가 딴 지역에 비해서 느리다. 그 근거를 말해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글이 사라져 버렸던데요. 신고되는 양태는 비슷합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조금 뒤늦게 신고되는 경향은 생겨요. 근데 거래량이 몇 건 없을 때는 바로바로 신고됩니다. 이게 한 1년 반 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집값이 오르던 시기에는 뭐 한 달을 꽉 채워서 신고했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1,800건 정도. 지금 추세로 하면 조금 더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대출 풀로 끌어쓰는 형태는 아마도 10월 달이 끝이 아니었을까. 11월 들어서 당장 그 우대금리 같은 거 막 축소하고 이러면서 금리가 0.2%, 0.3%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기가 무섭게 한 일주일 상간에 금리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연단거래대금 지금 10월 달은 아직 회복을 못했고요. 자, 요거 150건 돌파인데요. 지금 70% 거의 신고되었을 거예요. 지금 아무튼 거래량이 많이 비싼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많이 위축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버머센터를 부르죠. 5층과 4층 같은 타입이에요. 같은 타입. 이 8천만 원 차이 납니다. 이게 한 층에 8천만 원 차이 날 그만한 게 되나요? 그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8천만 원 차이? 그럼 내가 좀 돈이 많다. 내가 부자다. 나 종부세 같은 거 겁 한 개도 안 난다. 그러면 버머센터를 부르죠. 이거 거의 10억 가까이 하는 물건을 한 개 덥석 살 수 있을까요? 누구는 8억 천에 사요. 물론 취득세까지 하면 8억 5천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누구는 만약에 다주택자가 8억 9천을 주고 산다? 취득세 거의 뭐 10% 정도 더 가산된다고 치면은 거의 10억을 주고 사야 돼요. 이게 투자로서의 다주택자가 투자로서의 매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를 깎아줘. 그러면 살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안 그래도 지금 정부의 세수가 안 거치거든요. 또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아마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머 라운 프라이빗은 거의 40% 가까이 떨어지는 거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지에 따라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거나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메트로팔레스 2차 25% 정도 6억 2천 56평이 6억 2천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네. 뭐 만천동 뭐 대단하네 뭐네 해도 평당 1,000만 원 조금 넘어가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지어졌을 때나 뭐 이럴 때는 가격이 비슷했을지언정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디에 더 집중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버리죠. 얘가 만약에 그 뭐 유명한 초등학교 뭔가요? 경동초등학교 말 그 옆에 있었다. 56평이다. 이 가격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앞에 억자가 앞에 6억 앞에 숫자가 한 개 더 붙어도 시원찮을 그런 정도겠죠. 그래서 옥석은 가릴 필요가 있다. 옥석은 어떻게 가리느냐? 우리 지난 시장을 통해서 다 살펴봤어요. 뭐 범어동 일부 지역들, 그리고 뭐 침산동, 그 다음에 남산동, 그리고 월성동, 이렇게 3개 정도로 압축되죠. 그 이후에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던 저 신암동 쪽으로도 또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태평로, 아니면 뭐 죽전 내거리 이런 쪽으로 대단지가 들어섰던 것들 또 시간차를 두고 또 그쪽이 또 발달해 나가겠죠. 그 텀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간 동안에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싸움이 눈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격이 더 선방하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폭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락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폭락도 별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건당 급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 급매가 그 아파트 전체의 가격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평가 절상되기도 하고 평가 절하되기도 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네, 이어서 6억의 아파트들 앞부분, 네, 아직도 신천지 91년식 아파트 51평 5억 4천, 평당 1,000만 원, 황금동이에요. 여기도 다 뭐 범어동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동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연식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도 점점 차이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에서 간혹 서구에 대한 글이 가끔 올라오기도 합니다. 거기도 사람 많이 몰려 살고 목소리 한 목소리로 내면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나머지 오늘 거래 건수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 가운데 평당 1,000만 원대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아파트, 야, 요 가격대 이시아폴리스 38평형에 3억 6천, 불과 얼마 전까지 34평형이 3억 4천 정도 하던 것이 3억 8천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빠른 손바뀜이 필요하다. 이 소형 평형 중에서도 제법 가격이 괜찮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59제곱미터 이런 것들 인기 있는 지역들 같으면은 뭐 젊은 사람들도 선호할 것이고, 그 인근에 뭐 초등학교까지 있다면은 나중에 내가 손을 털고 나간다는 가정하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소형 평형 생각보다 비싼 값을 주고 이렇게 웬만한 국평 가격에 신축의 소형 평형, 거의 이게 가격이 맞먹는 이런 형태죠. 네. 꼭 집이 넓지 않아도 괜찮다. 애 한 명, 뭐 국평이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오히려 더 깔끔한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 여기 두산 위브 얼마 전에 여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여기 인근 요거 보십시오. 59제곱미터인데요. 3억입니다. 조금 진도 조금 많이 나간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거나 뭐 인테리어 한 5천만 원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뭐 쌤쌤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관심 있는 단지들 위주로 직접적으로 찾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성 황실타운 1993년 인근에 이제 재개발 이런 것들 좀 많이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32평에 2억 5천입니다. 한창 때 가격 대비 거의 반토막 정도 나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가격 하단 부분에 좀 충격적인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오려고 지금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요. 북측고 앵커타운 더 썰렌이요. 직거래거든요. 부평이 1억 8천입니다. 2016년식 아파트 10년도 안 됐는데요. 아무튼 가격이 2억 뭐 초중반까지 미끄러졌던 걸 생각하면은 2억 5천, 네, 거기서 뭐 30% 혹은 3억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춰서 절세 혜택은 무조건 이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비슷한 입지의 집을 샀는다는 가정하에 가격은 다 비슷하게 오르락 내리락 뭐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외에 이제 무조건 절세와의 싸움, 이거 현명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뒷부분 좀 확실히 여기 좀 약해진 게 느껴지죠. 6억 이상 아파트 비율이 좀 낮아진 게 느껴지고요. 분양권 21건,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이 좀 올라갑니다. 찝찝합니다. 400건 거래되는 동안 직거래가 60건대였는데요. 지금 270건 거래되는 동안 63건. 아무튼 분양권 거래도 아무튼 비싼
비싼 물건에 속하는 것들은 막 하다 거래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간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뒷부분은 많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요거 메아리 현상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떨어질 것이다.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른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짚어드렸는데요. 아마 요것도 더 수치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요 수치가 계속 낮아져 간다면 결국 과거와 같은 요 정도 비율이 다시 나타난다면 아파트의 매매 가격 또한 상응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예측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